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 검찰의 수사 기록이 공개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해당 수사 기록에서는 김건희 씨의 혐의가 입증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김건희 씨를 체포도, 기소도 그 무엇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어떤 내용인지 관련돼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이 이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특히나 여러분들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검찰이 그 비공개로 이제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를 했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소환 조사를 하면 뭐 합니까? 김건희 씨가 결국 이거를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문제는 검찰이 그럼 이후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분명 2차적으로 다시 이제 그 소환조사 통보를 하거나 또는 그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소환조사를 불응할 경우에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포를 통한 구속수사 등의 의지는 분명 있어야 될 텐데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죠. 특히 김건희 씨가 대선이 끝난 이후에나 자신이 소환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대해서 이 검찰 입장에서의 어떤 굉장히 정치적 부담감을 짊어지게 하는 이 압박 그 멘트를 실제로 이제 김건희 씨가 했다라고 보여지는 내용도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검찰이 대선의 흐름은 둘째치고요. 제 식구 감싸기의 명목하에 사건을 질질 끌다가 김건희 씨를 제외한 인물들만 그냥 줄줄이 처벌을 하고 꼬리 자르기 하는 형태로 가려는 듯한 그런 분위기마저 검찰 수사팀에서 어떤 감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어떤 이야기도 흘러나왔죠. 지난달쯤이었을 거예요. 지난달쯤. 수사팀이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대선을 앞두고서 수사를 좀 종결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흘러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번에 확인되는 소식에 따르게 되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명백해지는 포인트가 등장을 한 거죠. 자, 현재 주가 조작 사건을 맡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반부패 강력수사 2부죠. 자, 그런데 반부패 강력수사 2부의 수사 기록을 KBS가 입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그래서 그 내용의 핵심 내용만 좀 짧게 먼저 요약을 하자면요. 지금까지의 윤석열 후보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측의 해명과는 다르게 검찰이 주가 조작 거래 기간으로 특정하는 시기에 주가 조작 혐의 당사자들하고 김건희 씨가 다수의 거래를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수사 기록에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래된 금액도 그리고 확인되는 그 주가 조작에 동원된 금액들 중에서 이 김건희 씨의 계좌를 통해서 거래된 금액이 무려 7.7% 규모의 거래 내역이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 플러스 지난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해명을 한답시고 그 공개를 했었던 신한증권 거래 내역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대략 한 23페이지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수사 기록에 따르게 되면 해당 계좌가 아니라 다른 증권의 계좌를 활용해서 거래를 했다는 것도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신한증권 계좌 거래 내역을 굳이 보여줘봤자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범죄 혐의와 정황이 모두 특정되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는데 도대체 왜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이어가지 않고 있는 걸까? 다른 이들은 전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김건희 씨는 구속되지 않는 걸까? 누가 봐도 제 식구인 전직 검찰총장의 그 사모님이자 대선 후보의 아내로서의 특혜를 이 검찰이 봐주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요. 이 사건 현재 KBS에서의 단독으로 지금 한 2개 시리즈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단독은 시리즈로 2건이 나왔고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 기록 내용을 확인을 한 것이죠. 일단 이 사건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가 이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소개로 만났던 주가 조작 선수 이정필 씨한테 10억 원이 들어있는 그 신한증권 계좌를 맡겨서 전주로 참여했다는 것이 크게 이 사건의 요점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종합해보게 되면 김건희 씨는 전주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으로서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황이냐, 이게 보통 주가 조작 시에서 가장 가장 좀 중요한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을 바로 이제 그 대주주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리고 그 역할을 김건희 씨에게 맡기기 위한 그 과정에서의 의혹이 있었어요. 일단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통정거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매도하는 계좌에 주식을 넣고 매수하는 계좌에는 현금을 넣고 두 계좌 간에 약속된 어떤 금액으로 이 주식의 매입과 매도를 반복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 이러한 형태를 이제 통정거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거두는 주가 조작 수법인 건데, 이 방식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도 동일하게 포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통정거래의 기본이라고 하는 게 뭐 전주와 선수의 합작을 위한 계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주주의 역할과 필요성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따라서 주가 조작이 일어나던 시기에 김건희 씨가 갑자기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 그 시점이 또 참으로 묘했던 거죠. 그러니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주가 조작 선수인 이정필 씨를 소개를 받았는데, 근데 받았다라는 얘기하지만 소개를 받기 무려 8개월 이전에 권오수 회장의 수족으로 불리는 두창섬유 이모전 대표를 통해서 김건희 씨는 시장 외의 거래 블록딜을 통해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이 주식을 대규모로 넘겨받아가지고 대주주로 올라섭니다. 김건희 씨가 대주주로 올라선 것부터가 계획된 수순으로 의심받고 있는 포인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지는 빼박 증거, 이제 이번에 KBS가 입수한 검찰의 수사 기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김건희 씨의 계좌에서도 통정거래 수법이 활용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이 기간 동안 확인된 것만 무려 40여 차례고요. 모두 통정거래 수법이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검찰이 특정하고 있는 주가 조작 기간인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인데, 특히나 검찰이 주가 조작 과정을 분리해서 뭐 1단계랑 2단계로 이렇게 특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로 특정하던 시기에 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1단계는 선수인 이정필 씨가 주가 조작을 위해서 그 자금이라든가 계좌든가 뭐 그 시작이 되는 재료들을 모으던 시기였고요. 이때 마침 김건희 씨가 신한증권 계좌로 주식 구매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그 주가가 이제 2,000원, 도이치모터스 그 2,000원에서 8,000원으로 이제 급격히 올라갔던 시기, 뛰어 올랐던 시기에 이제 주가 조작 2단계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데, 김건희 씨의 다른 증권 계좌, 뭐 DS라든가 뭐 대신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 그 증권 계좌를 통해서 거래가 이뤄진 게 또 역시나 확인이 되는 거죠. 여기에 총 어떤 주가 조작에 뭐 동원된 금액이라고 하는 게 1,600만여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략 한 646억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계좌에서는 그 중에 7.7%에 해당하는 그 146만 주, 약 50억 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이제 수사 기록에 기록된 거죠. 자, 이 기간 동안 모친인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의 명의의 주식 계좌끼리 주식을 이제 사고 팔았던 통정 거래도 역시나 확인되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의 제대로 된 해명 자료를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래서 지금껏 결국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결국 이게 사실로 밝혀지는 수사 기록이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내놨던 궁색한 해명들이 뭐였습니까? 일단 첫 번째가 그거 이미 자신이 검찰총장 후보자일 때 당시 해명이 모두 됐던 것이다. 근데 이거 거짓말이었죠. 김건희 씨 그 자선 형성의 어떤 일련의 그 과정 속에서 의혹을 해명할 만한 자료는 인사청문회 당시에 물론 끊임없이 제출 요구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정말 온갖 변명을 다 늘어놓으면서 끝내 제출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 지난해 10월 20일이었을 겁니다. 10월 20일이었을 거예요. 앞선 그 첫 번째 국민들을 지금 이 기만하는 거짓말도 문제지만 이때가 더 최악이었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3페이지 분량의 이제 거래 내역 자료를 공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공개했던 건데, 이것도 기만 행위였죠. 정작 주가 조작의 핵심 거래 기간들만 쭉 군데군데 임의로 삭제를 해서 공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내놨던 주장이 이거였죠. 봐라, 주가 조작 지금 보다시피 없지 않느냐. 그리고 되려 당시에 그 자신들은 4천만 원 정도로 손해를 봤다. 그리고 여기서 또 거짓말은 바로 드러납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측이 주장한 손해봤다라는 4천만 원 자체가 거짓말이었죠. 실제 특정 기간에 손해를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130만 원 정도의 손해였죠. 그리고 또 다른 특정 기간에는 되려 손해가 아니라 7천만 원까지 수익을 본 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57만 주에 해당하는 주식 거래 내역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여전히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게다가 4천만 원의 손해액은 실제 손해액이 아니었습니다. 평가손익하고 실현손익을 합쳐
합쳐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즉 특정 시기에 이 돈을 팔았다라고 한다면 예상되는 어떤 손해, 이것을 합쳐진 허수의 비용이었어요. 실제로 손해본 비용이 아니었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4천만 원 손해봤다라고 주장했을 때 오죽하면 전문가들이 황당해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공개했던 계좌는 신한증권의 계좌만이었죠. 근데 이 KBS가 이번에 확보한 수사 기록을 보게 되면 신한증권 계좌가 아니라 다수의 다른 증권 계좌가 사용된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수사 기록이 확인이 되었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검찰이 2년 동안 수사를 했지만 혐의 찾아내지 못했고 이미 입증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의 주식거래 내역은 주가 조작과 무관하기 때문에 공개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떳떳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과 대선 후보로서의 검증 차원에서 굳이 자신들의 이러한 리스크가 될 여지를 남기고 넘어가지 않겠죠. 간단하게 특정 기관들에 대한 주식거래 내역을 오픈하고 리스크를 불식시키면 될 일인데 그리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책 잡힐 게 있다라는 것이겠죠. 불법 요소가 있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이겠죠. 아무튼 검찰에서 최근에 인위적으로 어떤 대량 매집을 통한 주가 부양, 즉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결국에는 김건희 씨 계좌를 통한 다수의 거래 내역이 확인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수사 기록을 KBS를 통해서 공개가 된 건데, 문제는 왜 이러한 수사의 판단이 검찰 어떤 내부에서도 있었으면서도 김건희 씨에 대한 2차, 3차 소환조사 요청이 없었던 것인가? 그리고 김건희 씨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기소가 되었고 김건희 씨 역시 공범으로서의 혐의가 확실해진 마당에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왜 체포를 하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점에 대해서 종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포착이 되었던 것인지, 해당 수사를 맡고 있는 반부패 강력수사 2부 조주현 부장검사에게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씨에 대한 체포를 좀 강력히 촉구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아침 6시에도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갑니다.